2022년 2월 26일 토요일 빠밤. 오늘 이기 제목 반등과 동시에 매도? 그게 맞을 수는 있지만 벌써? 약간 친구들 나랑 비슷한 투자 성향 아니었어? 약간 장기 투자랑 수익 물량 같이 가져간 줄 알았는데 팔았다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만 안 팔았나? 다들 단타, 내 영상 단타였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기 제목 이걸로 정해봤고, 그럼 오늘 또 댓글부터 시작해볼게. 김용일님, 저는 TQ만 합니다. 언더 줍줍하다 보니 70주까지 모아갔네요. TQ만 해? 이거 뭐 TQ가 나쁜 주식은 아니지만 나는 주식 투자는 그래도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가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섹터도 조금 봐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그리고 별빛송이님, 코로나와 미중무역 때 세배 레버리지를 손절하지 않고 버텼다니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경험담 듣고 싶어요. 코로나 때 너무 그 직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현금 비중을 되게 충분하게 갖고 있었어. 내 투자 성향 자체가 이게 내가 주가가 올라갈수록 현금 비중 높고 내려갈수록 현금 비중 낮잖아. 그래서 그때도 손절 안 하고 그냥 현금 비중 충분히 갖고 있었으니까 괜찮게 견뎌냈던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도 세배 레버리지만 계속 하실 건가요? 응, 나도 아마 세배 레버리지만 계속 할 것 같아. 김재경님, 반등인가 상승인가 여튼 올라서 마음 편한 주말 요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시나리오 한번 써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 짜보려고 해. 이거 얘기해볼 거고. 오, 목소리 너무 좋아서 애니메이션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케니님, TQ 40일에 샀지만 소량이라서 평단이 그닥 잘 안 내려가. 아마 평단 내가 제일 높을 듯 67이라고 남겨줬는데 사실 TQ 67이라고 하면은 지금 200일 이평상 한 65달러쯤 되니까 이게 조금 살짝 더 67은 살짝 더 높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200일 정도에서 평단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거는 그렇게 높은 평단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거 얘기하기 전에 맞아.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나는 미국장 못 믿어요. 미국장은 무조건 올라가니까 그냥 아무 때고 사서 묻어두면 그냥 무조건 올라갑니다. 5년 뒤, 10년 뒤 이 가격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분석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오해할까봐 남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200일 정도 평단이면은 TQQQ 쭉 과거를 봤을 때 요 아래 영역 칠해진 요 영역이거든. 여기서 평단을 잡았다고 하면은 결코 나쁜 평단 아니야. TQQQ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을 한 10년 정도 됐던가 그렇거든. 그래서 쭉 봤을 때도 200일 정도면 평단 전혀 나쁜 구간 아니거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봐서 야, 이제는 그 이전 10년이랑 다르게 움직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보는 한은 200일 평단 정도면 전혀 높은 평단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을 또 돌이켜본다. 나스닥 선물 나왔을 때부터 보면은 이때는 좀 흐름이 안 좋았어. 왜냐면 닷컴 버블 때라서. 이때는 부실 기업이 너무 많아서 거품 꺼질 때여가지고 너무 좀 흐름이 안 좋아서 200일 이평 때 요때 완전 하락세 들어가면서 많이 안 좋긴 했지만은 그 이후로 쭉 봤을 때는 200일 평단 여기서도 괜찮은 평단이거든. 쭉 봐서도 봐봐. 좀 길긴 하지만 그치? 이렇게 봐서도 전혀 막 불안해하면서 나 너무 평단 높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는 전혀 아니니까. 지금 하락폭이 깊어서 51달러대인데 나는 67달러야 너무 높다 생각할 수는 있어. 그 마음은 이해가지만 그렇게 걱정할 평단 아니라는 거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우리 여유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화이팅! 그리고 지난 10년은 이랑은 다를 거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일반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 어마어마하잖아. 예전엔 막 요만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어갖고 엄청 차이나 보이는데, 이거는 내가 일반 차트가 차트 분석하기 좋아가지고 일반 차트로 설정해서 봤을 땐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냥 비율적으로 보는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이 정도의 비율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뭐 폭발적으로 조금 가팔라지긴 했어. 그랬는데 최근에 또 그 거품을 해소한 정도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나는 그렇게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앞에
를 봐도 그냥 요 정도의 흐름을 계속 이어져 왔었고, 오히려 요때가 이제 닷컴버블 끼면서 무너졌던 때인데, 요때는 보면 로그 차트로 봐도 거의 엄청난 고공행진을 하지. 요 정도가 이제 거품을 꼈었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나스닥이 버블이 많이 껴있어서 이후로는 지금과 같은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로그 차트로 봤을 때도 이 정도의 상승폭은 계속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0일 정도 평균, 200일 평선 정도의 평단은 절대 지금도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결론을 내고 싶었어. 그럼 댓글 맞아볼게. 젤라님, 자세한 차트 분석 고마워. 난 어제 좀 무서워서 그냥 스킵했고, 다음 달 첫 번째 금리 인상까지는 보수적으로 째째하게 모으려고. 너무 소심한 거 헐. 이라고 얘기해줬는데,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겁쟁이는 다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응, 보수적으로 모아가는 것도 좋아. 다치지 않게. 화이팅! ETS님, 나 궁금했어, 이분. 42.5에 걸어놓긴 했었는데, 어제 아침에 불안해서 41불 깨지고 있길래 매수 취소하고, 프리장에서 41과 40.5에 걸어서 잘 샀어요. 오, 42.5에 그때 걸어놨는데, 이거 다 사지면 캐시 비중 너무 조그매져가지고 불안하다고 얘기하셨던 분인데, 41이랑 40.5에 또 잘 샀네. 근데 너무 많이 빼는 것 같아서 거의 캐시를 다 썼거든요. 지금 51.5불 정도 되니 한숨이 놓이긴 하는데, 현금이 딸려서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덜어내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줬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나리오 얘기를 이따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해보긴 할게. 근데 지금도 사실 현금 비중이 딸리는 것 때문에 불안할 정도면은 조금 계획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도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내려가도 그냥 마음 편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해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금 비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지금 거의 다들 예수금 많이 들어가서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예수금 적게 가지고 있거든. 이게 정상인 것 같아? 현금 비중 적게 가지고 있는 거. 고블레스님, 어제 불즈랑 루슬, TQQQ 속슬 샀고, 푸근하게 많이 물도 탔고, 단타로 신규 진입도 했는데, 이젠 다 양전됐네요. 기존에 댓글 달았던 것처럼 제 기준대로 갔습니다. 항상 맞던 안 맞던 본인만의 시나리오는 구축하고 베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시장에 발 담그고 있어야 하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매년 매 순간 몸으로 느낍니다. 나랑 투자 성향이 진짜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시장에 항상 발 담그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리고 나만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투자 성향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조금 많이 오빠긴 할 겁니다. 아니야, 우리 다 친구 친기야. 사인 없어? 늘 이렇게 좀 달아줘.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 고마워, 고블레스님. 그리고 캐시주님 나스닥 12,500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12,500이 무조건 올 거라고 보는 게 아니야. 사실 나 TQ 같은 경우에도 이때 1월 24일에 지금 이제 바닥이다 저점이다 얘기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쌍바닥을 외치면서도 지금 여기 아래 영역 색깔 표시해 놓은 데 보이지. 그냥 여기를 뭐랄까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뿐이고 지금도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더 이상은 안 내려갈 거다 12,500까지도 어려워 보인다 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12,500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이럴 뿐이야.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온다면 이런 모양으로 오겠고 안 온다면 저런 모양으로 안 오겠고 그냥 나는 이렇게 시나리오 예측해 보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12,500 기다린다고 꼭 오는 건 아니야. 알지? 전서구님 루슬 분석 좀 해도 될까나 해주셔가지고 루슬 계속 얘기가 나와서 한번 봤거든.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일단은 흐름 안 좋은 거 예상은 했고 그럼 책 계속적인 흐름은 어떻게 이어져 왔나라고 봤더니 또 휙 나오는 거야. 나는 이런 종목 못해. 나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와 얘는 겁나서 못해. 못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단타나 뭐 이렇게 짧게 접근을 하면은 조금 뭐 익절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14달러를 목표가로 잡는다던가 아니면 21평을 생각하고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 종목에는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손절을 너무 쉽게 손이 가더라고. 겁도 나고 마음이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거 반대. 요걸 들어갔더니 마음이 편해.
인버스 지수거든. 그래서 오히려 얘를 들어가고 싶고 얘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매도 관점에서 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러시아 지수 요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루스를 보니까 루스를 지금 보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 있어갖고 이거 얘기해볼게. 바이오테크 종목이어서 사실 얘도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거 너무 어려워하고 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라뷰라고 해서 바이오테크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요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 그래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로스를 보다가 이거 보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같은 비슷한 결로 볼 수 있는 또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 큐어라는 게 있어. 사실 바이오테크랑 헬스케어랑 어떻게 결이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뭐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뭐 비슷한 결로도 볼 수 있으니까, 큐어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인 거고, 쭉 흐름 보면은 얘는 또 라뷰보다 얘 보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헬스케어나 이쪽에 관심 있으면은 큐어 같은 것도 한번 관심 뒀다가 섹터 다양하게 가져가 봐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은 확실히 시장이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치? 이걸 보면서 그래, 지금의 최고의 보조지표는 나스닥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댓글 마저 한번 볼게. 주식공부님, 일정 비율로 세배수랑 한 배수 같이 가져가고 하락 올 때 현금으로 대응하다가 부족하면 한 배수 팔아서 물 타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봐 줬는데, 오, 사실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 그래서 나도 이런 식으로 좀 비중 조절을 해서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결국 손이 가는 거는 세배수만 가게 되더라고. 물타기 할 때도 세배수로 물타기 하게 되고, 또 올라가려고 또 팔 때도 세배수가 훨씬 수익률이 좋으니까는 세배수로만 손이 가서 나는 이게 안 되더라. 만약에 요거 전략 자체는 난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같이 일기 좀 써줘. 기대된다. 그래갖고 민장님, TQQQ 속스를 다 마삼에서 사고 조금 반등 후 털어버림. 뭐란 건지 이놈의 손을 묶어놔야 되는데. 근데 잘 잡고 반등 후에 털어버림. 이런 댓글 보면서 오늘 제목이 나왔지. 벌써? 다들 바로 털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잘했어. 익절은 언제나 오르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전략 세워서 어느 위치에서 얼만큼 팔고 이런 전략을 좀 따라가면 조금 더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영님 42.5에 줍줍했어요. 저도 직업병으로 공황장애 가 살짝 있긴 한데 취미생활이 가장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악 운동이 최고요. 오, 알려줘서 고마워. 친구 억지로라도 한번 시켜봐야겠다. 다리 찢기 성공했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성공 못했어. 다리 찢기가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닌가 봐. 그래서 그래도 요새 진짜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있어. 어떻게 운동 영상 올려버려? 라이프워커님, 여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생활비로 그때 TQ 투자하고 싶다던 분인데 아직 계속 잘 하고 계신가 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여유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한번 달아줘요. 그런 거고, 12,500이면 이번에 찍은 바닥이랑 비슷하네. 뭐 길게 보면 12,000이나 12,500이나 그게 그거지. 화이팅! 응, 화이팅! 다임TM4님, 도와 아빠 맘 내 맘. 우리 아빠 어제도 44, 45에 걸었다고 못 샀잖아. 이따가 놀리러 가야지. 못 샀대요. 미안. 제코심님, 도아씨 화이팅! 매수하고 죽자는 마음으로 40일에 매수 성공했어요. 매수하고 죽자는 마음은 농담인 거지? 안 돼. 여유 가져야 돼. 알았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 하자고. 40일에 매수 성공했다니 축하해. 쌍바닥님, 읽기 싫다, 정말. 빠밤. 오늘은 내일을 속술 31달러 걸어놓고 잤는데 바로 위에서 가버린 맞아. 프리장은 요때 거의 근접해서 와가지고 나는 보고 있다가 조금 샀거든. 역시 장은 보고 있다가 사는 게 짱인데, 맞지? TQ랑 속술 둘 다 추가 안 되고 가버렸지만 공포에 안 팔고 살아남아서 장대 양봉 보니 기분 좋네요. 맞아, 맞아, 맞아. 패닉셀 하지 말고 오히려 패닉 바이를 하고, 그리고 진짜 잠만 참을 수 있다면 정말 장 보다가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BJK님, 어제 재미로 속슬파스 애플로 단타 쳐서 16만원 벌었다기. 우리 BJK는 불주에 많이 몰려있어가지고 다른 걸로 어제 단타를 쳤구나. 잘했어. 익절은 언제나 오르니까 잘했어. 근데 내가 알기로 아마 불주랑 테크주 섹터에 거의 올인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BJK도 조금 관심 있으면 지금 모든 사실 종목들이 거의 다 저점이니까 섹터 좀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 공황장애 있는 누나를 만났었는데 잠깐 만나서 아는 게 없다고. 확실히 공황장애가 진짜 많이들 지금은 있나 봐. 그치? 뭐, 다들 좀 나아지길 바라고. 오늘 그럼 댓글 요 정도까지 보고 차트 볼게. 오늘도 빅스랑 TQ만 볼 거고, 빅스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봤더니 30에선 떨어졌어. 27.57까지 떨어지긴 했고, 일단은 한번 저점이 내려온 모습은 보여줬고, 이대로 쭉쭉쭉 내려와서 20 아래로 오는 날은 과연 언제인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인 거고, 사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길게 봤을 때는 모양 자체가 조금 별로 예쁘진 않은 요 모양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빅스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보여지고, 그리고 TQ 이어서 보면 TQ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바닥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저 때도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거래량이야.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의미 있는 상승 거래량 쭉 띄우면서 충분하게 이제 바닥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어제까지도 반등을 또 보여주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벌써부터들 익절을 했다라는 걸 보고, 나만 들고 있나? 내 채널 단타? 이러면서 나만 못 팔았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지금 흐름 이렇게 일단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요거를 봤을 때 이후에 그럼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겠다를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화살표로 그려놨는데, 요 정도로 지금 봤어. 이제 시나리오 1번. 1번은 지금 쭉 한번 떨어졌고 반등했었고, 또 요만큼 거의 하락을 했고, 또 저만큼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21 2평이랑 맞을 것 같거든. 21 2평에 맞고 요거 저항 받고 한 번 더 하락폭이 이만큼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상했던 최악의 나스닥 12,500쯤 요게 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간다, 요런 시나리오 1번 하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월 24일 요때가 바닥이었다 생각하면서도 각오는 나스닥 12,500 정도, 30.8달러 요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였고, 이후에 이제 21 이평선 뚫어내고 201 이평선까지는 올라간다 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또 저항을 맞아서 살짝 떨어진다 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선 역헤드앤 숄더 나오면서 요렇게 흐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날 했어.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혹은 마지막 모양을 요게 아니고 그냥 뭐 201평이랑 같이 찬방찬방하면서 가다가 올려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요거 두 가지로 봐서 지금 의미 있게 쓰는 저항선은 21 2평이랑 201 2평선 요거를 잡아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정도에서 대응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비중이 지금 너무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비중이 너무너무 많고 21 2평 정도 오면은 나는 그래도 뭐 내 평당이랑 비슷하다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면 좀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1번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조금 비중을 덜어 놓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다 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에서 좀 해볼 수 있겠고, 21평이랑 맞을 때 요때 비중 조절해 볼 수 있겠고, 이게 아니고 나는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를 믿어라고, 강력하게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1 2평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맞으면 여기서부터 좀 비중 조절을 해가거나 수량 익절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적합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이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2월 24일 이때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각오는 나스닥 12,500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만약에 21 2평 여기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스닥 12,500까지 떨어진다, 그냥 하락 맞고 있다가 나스닥 12,500까지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남은 비중 다 태우면서 올인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이때 틀려가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전략을 열심히 짜보겠지. 이러면서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21 이평선을 그냥 뚫고 그리고 201 이평 저항을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해지를 태우려고 예상하고 있어. 그냥 뭐 늘 해지는 나는 소액만 가지고 하고, 아마 빅스 말고 SQQQ나 SOXS 요거를 좀 매수를 해서 요게
200일 이평 근처에서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뚫어낼 것처럼 3, 4일 정도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막 아니면 강하게 뚫어낸다 하면 바로 손절. 혹은 이평선 21선이랑 51선이랑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난다 하면 손절. 그리고 그게 아니라 쭉 다시 떨어져서 한 1.618 라인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숏 잡았던 거 익절하면서 환승. 아, 다시 얘 이제 롱 잡아주면서 그렇게 환승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후에 익절 계획은 어떻게 돼? 지금 포지션 충분히 잡아놨는데 익절 계획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익절 계획 앞으로 잡을 때 유용하게 쓸만한 게 요거 엔빌롭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많이 쓸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엔빌롭 보자마자 지금 이건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기고 싶어갖고 남기는 건데, 사실 엔빌롭 상단 엔빌롭이 이렇게 역배열이 날 때 얇은 선이 위로 올라가는 게 정배열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났을 때는 나는 매직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도 매수 관점에서 볼 때지 매도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다. 오히려 시나리오상 이렇게 짜봐가지고 엔빌롭이 얘기해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엔빌롭을 통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매도 구간은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하단 엔빌롭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올 때라든지 상방을 향하면서 위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좁혀갈 때, 갭을 좁혀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뭐 요럴 때, 이럴 때 정도가 매도 관점에서 볼 때고, 이럴 때 이제 잽싸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주가로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엔빌롭은 그냥 계속 차트 따라서 변해가는 거라서 그때그때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할 거고, 요거 하나랑 기준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토캐스틱 해서 같이 볼 거야. 아이고, 스토캐스틱 여기 있다. 얘는 좀 지워줄까? 많이 두꺼웠네. 그래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 지금 보조지표들 전부 다 좋아졌어. 보면 장기 스토캐스틱도 위쪽을 보고 있고, 그치? 바닥, 두 번째 바닥 만들면서, 그리고 중기에서도 마찬가지, 단기에서도 마찬가지, 다 위쪽을 보고 있고, 특히나 딱 원했던 모양, 이렇게 바닥 저점 높여가는 두 번째 바닥 만들어가는 중으로 딱 보이면서, 얘 같은 경우, 중기 같은 경우에도 저점 높여주고 장기도 저점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단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점도 높여가고 최근 고점도 높여가고 요 모습 보여주면서 보조지표가 지금 전부 다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고, 요거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KDJ까지 열어서 보면은 KDJ에서도 잘 보여. 그래서 첫 번째 바닥 여기, 지금 두 번째 바닥 만들고 위쪽 향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면서 좋은 시그널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볼 수 있고, 중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높여가는 모습 보여지고, 단기도 마찬가지. KDJ에서도 다 똑같이 보이면서 보조지표도 지금 다 긍정적으로 변했고, MACD에서도 얼마나 보이는지 볼게. MACD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 이제 마지막 딱 그려주는 거 보여줬고, 이렇게 진행해가는 거 보이고, 요거를 원래 내가 악마로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꾸로 있는 악마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줬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번째 키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MACD도 보조지표상에서 지금 다 좋아졌다라는 걸로 보이고, 뭐 MD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한 41% 정도 된다라는 거 보여줘서 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서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다 계획을 세워놨고, 사실 보조지표를 보니까 나는 더더욱 상승하는 그 시그널들 지금 세게 다들 주고 있는데 벌써 매도를 보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엔빌롭 상에서도 아직까지는 매수하는 관점에서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근데 비중도 충분히 늘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은 어떤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면밀히 보면서 반응을 할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섹터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TQ는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섹터 혼자서만 유독 다르게 움직이는 섹터가 없어서 TQQQ만 중심으로 잡고 나스닥을 최고의 보조지표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어.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까지는 아마 계속 이렇게 볼 것 같아. 그래서 TQQQ가 딱 내가 뭐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머지 섹터들도 똑같이 그 타이밍에 반응을 할 거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얘만 보고 있는 거고, 계획은 요 정도로 잡고 있다라는 거 남겨봤어. 그럼 오늘의 결론! 오늘 일기 제목 다시 생각해보면 반등과 동시에 매도?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벌써?
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지금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으니까 요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기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럼 같이 공유 좀 꼭 해주라. 알았지? 댓글로 좀 알려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고 또 하나 딱 세게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여유를 가져야겠다, 사람이. 여유를 가져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